안녕하세요. 이제 9시 시간이 돼서 이제 실방을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나요, 지금? 그래서 미리 이제 사진을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면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박영란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톡에 네, 안녕하세요, 허윤선 선생님. 그 미리 보내본 그 사진을 이제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 이제 지난 1월 달에 유정희님 안녕하세요. 1월 달에 우리 그림소 회원분들하고 같이 갔던 그 다낭의 호이안에 갔을 때 이제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근데 호이안은 풍경 자체가 대부분 이런 식의 건물들이 많고 색깔도 다 이런 노란색이 많고. 근데 다낭 다운타운은 좀 약간 현대적인 거리도 많고 오래된 골목도 있긴 한데 이쪽 호이안은 다낭에서 차로 한 4-50분 정도 거리? 예. 키로수는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고 차들이 빨리 안 달리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아마 같이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이제 먹으로 그리는 걸 제가 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먹으로 제가 그리는 걸 보는 기회가 영상으로만 봐서 많이 이제 볼 수는 없는 기회가 없지만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배우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먹을 다루는 걸 많이 배우게 되죠. 근데 먹은 나무젓가락으로 활용할 때는 이걸 펜처럼 쓰면 안 돼요. 먹은 그냥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붓처럼 예,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예. 네, 서리님 안녕하세요. 송미라님이구나. 왜 이름이 서리 가명인가요? 아니면 네 명인가? 그래서 이제 그 보여진 사진이 있으면 그걸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 유튜브는 좀 큰 화면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야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정확하게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서 일단 최대 남은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해상도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조명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우기아님. 네. 강아지 설이구나. 네. 네. 우리 설이 강아지 미라님 같이 사는 개 이름이 설입니다. 설이. 자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하는데 자 저는 이제 사진에서 보면 이걸 제가 이제 클로즈업해서 자른 거거든요. 전체 사진은 여기 배경이 더 많이 있지만 그릴 부분만 이제 잘라서 이제 거기만 클로즈업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먹을 찍고 이렇게 이제 제멋대를 이렇게 그려 나가요. 자 이렇게 제멋대를 그리면서 여기 제가 이런 유튜브 라방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또 온라인 수업도 좀 한번 해보려고 이런 하기 전에 이제 제 라이브 방송을 좀 보면서 부족한 점을 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보완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림숲 회원분들한테, 우리 미션방 회원분들한테 짧게나마 약간 라이브 방송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수고한다는 걸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진이 없으면 따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사진을 보고 하면 더 좋긴 한데,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이거 우리 다른 데다 올려놨구나. 우리 그림숲 미션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근데 그 아닌 분들은 못 볼 수도 있겠네. 자, 예전에 코로나 때 한참 뭐 할 때 우리 회원들만 카톡에서 라이브로 온라인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카톡 그때 이제 좀 하면서 온라인 수업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중요하긴 한데, 피드백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그 야외에서 그림 스케치를 할 때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가지고 오면은 좀 더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를 처음에는 좀 미흡하지만 좀 보완하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이 기법이나 노하우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 뭐 이런 걸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는 거고. 저는 사실 이게 어반 스케쳐가 제가 그리는 게 저희 취미이기도 하지만 제 본작업은 또 따로 있어서 제가 이 어반 스케치에 매진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밖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주말에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못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제가 잘 안 나요. 나갈 시간이. 왜냐면 제 작업도 해야 되고 갤러리도 가봐야 할 때는 가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스케치하는 걸 잘 보세요. 보시면서 이게 스케치가 굳이 빨리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를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선의 맛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의 맛을 살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림 스케치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하실 수 있지만, 스케치를 많이 안 해, 뭐 그림에 대한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선의 강약을 주는 게 힘을 빼고 힘을 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방법은 알려줘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머리로는 이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지만 몸이 안 돼요. 몸이 못 따라가죠. 몸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림은 몸으로 그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몸에서 그게 익숙해져야 그림이 내가 어떤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울 때는 좀 의식적으로 이걸 자꾸 이제 어떤 선의 강약이라든가 뭐 부드럽게 선을 그린다든가 이런 걸 좀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선의 강약을 이렇게 좀 주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목으로 할 때는 약간의 명암도 이제 이렇게 채색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줄 수도 있죠. 그런 맛이 또 이제 그림을 또 살려주는 거니까. 이 펜으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지난번에 수업할 때는 제가 늘상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지 어떤 건축물의 도형이나 투시도를 그리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투시도법에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1점 투시니 2점 투시니 3점 투시에서 그거에 얽매이다 보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투시가 틀린 거에 대한 그 강박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옛 인상파,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미술 말고 이제 인상파 이후의 그림들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투시에 화가들은 그 그림도 보면은 투시가 안 맞고 형태도 좀 안 맞고, 그리고 최근 현대 미술을 하는 그 데이비드 호크니드 그림을 보면 되게 그림이 평면적이에요. 언뜻 보면은 되게 이제 못 그린 사람이 그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그림을 보면, 호크니의 그림을 보면 그 전반적인 그 느낌이나 이런 색감이나 너무 아름답죠. 그렇듯 우리는 그림으로 인식해야지 이걸 건축 투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반 스케치를 할 때 사람들 잘못된 인식은 어반 스케치는 빨리 그리고 빨리 끝내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반 스케치라는 거는 내가 빨리 할 때는 빨리 이제 해야 될 시간 빨리 하고, 내가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뭐 한 곳을 한 2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림을 그래서 좀 밀도감 있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에 대한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뭐 어떤 어반 스케치는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그림 풍경화에 풍경화. 어반 스케치 장르가 물론 장르를 구분하면 굳이 하다면 구분하는 거지만 다 풍경화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반 스케치는 꼭 이래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현장에서 그리는 걸 어반 스케치라고는 하죠. 현장에서 그린 거는. 근데 우리가 꼭 그림을 그리다 보면 현장에서 못 그릴 수도 있거든요. 매번 현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화가들이 옛날에 사진 카메라가 없을 때는 현장에서 그렸죠. 아니면 밖에서 카메라가 없으니까는 작은 종이에 드로잉을 해와서 기억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형태만 대충 드로잉 해와서 그걸 보고 이제 기억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리는 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그리는 건 아닌데 천천히 하는 건데 같이 따라 하시라고 제가 천천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먹에서는 그 나무젓가락에 목을 찍으니까 금방 이 먹이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되게 번잡스럽죠 그런 것들이. 근데 오래 하다 보면 한번 묻히고 먹을 많이 계속 나오게 하는 요령이 생겨요. 이건 말로 참 설명하기 힘든 거지만 아무튼 찍어서, 그리고 약간 번잡스럽지만 수시로 먹을 찍어야 할 수밖에 없죠. 회는 그냥 안 찍고 해도 계속 먹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먹으러 할 때는 어떤 거를 정확한 형태를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그리고는 있지만 때로는 훨씬 더 프리하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선의 맛만 살린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야자수가 이제 그리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야자수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무를 그릴 때 소나무로 그리는 걸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좀 느낌이 살리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나와서 이제 야자수를 이제 이파리가 뾰족뾰족하니까 다른 나무들은 그냥 덩어리감 있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 특징을 살리는 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야자수는 이파리가 길고 뾰족뾰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하되,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똑같이는 할 필요 없이 그 특성만 잘 살려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명암을 줄 수 있으면 어두운 데를 이렇게 명암을 줘도 되죠. 그러면 이 먹으로만 잘 그려도 채색하지 않아도 그림이 완성도가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저는 사실 또 먹으로만 또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펜으로도 그리고, 각 도구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펜으로 할 때도 펜에 또 맛이 또 있고 만년필도 있고 후대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연필 스케치로만 그림 그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림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오랫동안 그림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준 작가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 아마추어 프로 구분하기도 좀 그런데 보통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재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종이가 뭐 네킨에다 그리든 복사지에다 그림을 그리든 다 그림을 잘 그 특성에 맞게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패 확률이 좀 별로 없죠. 그림 그릴 때마다. 뭐 약간씩 잘 안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마추어로 이제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막 기복이 심할 때가 있고 편차가 심할 때가 좀 있죠. 내가 어떤 때는 그림이 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림이 너무 또 안 나오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그거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다 배울 때 그런 적이 많았어요. 하다가 막 그림이 안 돼서 막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거밖에 못 그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뭐, 나무를 쭉 그렸죠. 왜냐면 이게 앞에 나무를 그려야 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걸 다 그릴 건 아니고, 한 부분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채색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좀 느리게 해도 아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최대한 느리게 하는데 그리시는 분들은 보면서 해야 되니까 좀 벅찰 수도 있지만 하다가 좀 틀려도 그냥 막 그리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틀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망치기도 하고 저도 지금 하다 보면 그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림을 못 그릴 때가 많으니까. 벌써 나무가 이쪽 안쪽으로 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위치가 지금 사진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려야죠. 보이는 걸 다 그릴 필요도 없고. 제가 다낭에 갔는데 1월 달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초에 가니까 우기가 막 끝나가지고 되게 날씨도 되게 좋았고 저녁에 한 4시쯤 되면 되게 선선하고 시원하고 좋았어요. 밤에 되게 좋고 약간 습기가 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주 우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림 그리기엔 딱 좋은 날씨였어요. 햇빛에 있으면 좀 햇빛이 따갑긴 했었는데 그림 그리기에는 좀 아주 되게 좋았던 그 기억이 있어서 올해 또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한테 그림 배우신 분들하고도 같지만 그림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 중에 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또 따로 선별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서 저한테 이제 야외에서 그림도 좀 그리는 걸 좀 배우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블루스카이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걸 계속 보는 것도 사실 큰 도움이 돼요. 특히 현장에서 그리는 걸 보면 이게 현장에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보게 되면 저런 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림을 많이 봐야 돼요. 처음에 완전 초보 때는
그림이 다 좀만 해도 다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되게 경력이 없을 때 한 초급, 중급 요 정도 됐을 때는 맑고 화사한 그림을 되게 많이 좋아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한 중고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그림을 찾게 돼요. 좀 더 내가 그림을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림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가볍게만 그리면 좀 약간 지루하거든요. 그림이 내가 좀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더 색감도 좀 깊이 있는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그림을 찾게 되죠. 그래서 좀 이게 사실 실력보다 우리 눈이 더 빨리 높아져요. 내가 배우는 그 실력보다는 눈이 빨리 높아져서 그림을 배울 때 내 그림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실력인지 그림 안 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느는데. 근데 본인 그림은 잘 모르죠. 내 눈은 이미 많이 높아져서 남들 좋은 그림을 이제 선별하게 되니까, 저런 그림은 되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그림이 안 되지, 막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배울 때는 아마추어로 취미로 배울 때는 그냥 즐겁게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떠나서 옆에 이제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안 하고 이 나무 요 중심으로만 이렇게 이제 스케치해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시간을 뭐 1시간 정도 잡고 해보려고 하는데 1시간 안쪽으로. 아마 그 미션에서 하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또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화면이 흐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갔나? 초점이 제가 지금 아직도 미흡한 게 너무 밝아서 그런가? 왜 이 해상도를 어떻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아무튼 좀 아주 미흡하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문제를 좀 해결할 문제들이 좀 많아요. 예. 이게 초점이 자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죠? 이게 좀 내릴까? 살짝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너무 높이려고 올렸나 봐요.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이나? 지금은 잘 보이나요? 하여간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좀 낮은 것 같아요. 참, 뭘 하려면 잘 모를 때는 정말, 모르면서 하려니까 너무 이게 막히는 게 많아. 자, 이렇게 명암을 어떻게 넣어주고, 창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살이 있을 때 이거를 그리기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못 그리고 못 그래도 나중에 이거 다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방송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제가 또 그러면서 미션 하시는 분들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하면 될까 해서 이제 약간 중급 정도로 이제 제가 좀 하고 있긴 한데, 이걸 다 그릴 건 아니에요. 다 그릴 건 아니고 이 정도로 해서 여기만 딱 그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화면이 아 이걸 돌리는 걸 위에 설정이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힘드네. 설정. 설정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아, 이게 거꾸로. 아, 이게 거꾸로 되어 있었구나. 아, 이거 참 죄송하게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웹캠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 화면 들어오면 설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설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나 설정이. 접근자가 있고. 저번에도 거꾸로 보였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제대로 보였던 것 같은데. 화면을 누르면 설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참 어디 있는지 찾기가 설정. 아,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 그죠? 전혀 제대로 나왔죠. 이게 거꾸로 보이지? 거꾸로 됐지?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아, 됐다. 됐죠? 아유, 참 죄송합니다. 몰라서 참 제대로 이 카메라를 돌리게 되네. 예. 이렇게 스케치를 아이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예, 이 중간 이렇게만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나중에 좀 제가 보완해야 될 게 좀 뭐 살짝 어둡게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밝아서. 아, 그런가요? 거꾸로 보셔가지고 많이 헷갈리셨겠다. 자, 이렇게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다치고 다음에 한번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아, 제대로 해서 생방이라는 게 이런 맛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요 창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틀이 있고 창살이 있을 때는 그냥 까맣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편해요. 이렇게 해주면.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명이 너무 밝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환하게 보이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원래 이거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연돼서. 이거를 전체를 다 그린다기보다도 이렇게 이제 여백을 또 해주면 되게 또 재밌으니까 이렇게. 자, 여기도 면을 두텁게 면을 깎아서 이렇게 창살을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생략하고 바로 옆에 이제 뭐죠? 이게 있어요. 그 창문 닫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놓은 그게 이렇게 있어요. 요거까지 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할 때 펜 드로잉 할 때는 펜이 선이 하나가 아니라 막 겹치면서 펜 드로잉을 하잖아요. 펜 드로잉만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스케치를 펜으로 명암도 막 넣는데 명암을 넣을 때도 선이 막 꼬불꼬불해서 막 겹치면서 명암을 넣어서 이제 재밌게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펜 드로잉 할 때. 근데 시간이 대신 많이 걸리죠. 근데 사실 이게 먹으로 그림을 그리면 의외로 시간이 짧아져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빨리 스케치가 빨리 돼요. 왜냐면 자세하게 그림을 안 그리다 보니까 대충 그래서 느낌만 주기 때문에 되게 스케치가 좀 빨리 되고 이제 명암도 먹으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비비듯이 이렇게 해주면 목탄으로 한 것처럼 마치 어떤 경우는 막 수묵 같기도 하고 할 때는 옛날에 제가 엄청 크게 그림을 그린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백호에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옥 위주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제가 옛날에. 그다음에 먹으로 스케치하고 다 수채화고 다 했었는데 마치 동양화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 같은 수채화 재료이지만 먹이 들어가니까 그 유럽이나 외국의 서양의 미술하고는 또 다르게 동양적인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보면 되게 느낌이 또 새롭게 이제 보이는 거죠. 굳이 우리가 서양 미술을 따라가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먹을 잘 활용하면 되게 동양적인 느낌으로 제가 베니스에서 그림 그리면 되게 제가 예전에 한 2018년, 17년도, 18년도 그때 베니스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전 개인전 때문에 간 적도 있었고 근데 틈틈이 나가서 베니스에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보고 되게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그리는 것들을 되게 신기해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던 그런 수채화가 아니었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만 해줘도 이제 이게 여백을 다 그리잖아도 이렇게만 해줘도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림이.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다 그리려고 하다 보면 여백이 없이 그냥 다 그리고 스케치가 되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리고 이렇게 여백을 남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림을 많이 해보기도 해야 되고 여백에 대한 그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여기 전선도 좀 재밌게 좀 많이 이렇게 그리죠. 자, 이 정도만 하고 채색을 한번 해볼까요? 채색도 중요하죠. 여기 채색을 할 때 또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재밌게 또 표현이 되겠죠. 아니요, 창문까지만 좀 그리고 창문도
사진하고 제가 그리는 거하고 좀 비교를 잘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 이런 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런 게 자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눈썰미도 좋아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채색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지금 스케치하는 거 좀 괜찮았나요? 네. 여기 좀 더 먹으로 좀 더 강하게 한번 눌러줘 볼게요. 제가 이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채색을 물을 준비해 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는 동안 음악을 들으시면서 한 자, 이제 채색을 따라 그리고 싶은데 혼자 할 때 좋아요. 네, 그렇죠.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죠.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또 보는 게 큰 도움이 되긴 하죠. 제가 아무튼 이거 온라인 수업을 정식으로 하기 전까지는 몇 번 더 제가 이렇게 수업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이렇게 배울 만하다 싶으면 그때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가르치는 방식이 좀 일반 그런 강의하고 좀 달라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 걸 똑같이 그리라고 하진 않아요. 제 걸 보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색도 그냥 대충 그 느낌대로 하지 어떤 색을 제가 원하는 색을 안 나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색을 녹색이나 나무를 칠하더라도 녹색을 칠하잖아요. 녹색인 나무를. 그럼 10명이면 10명 다 색이 다 달라야 돼요. 녹색 나무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달라야 개성이 있는 거죠. 근데 녹색 나무를 다 똑같이 어떤 뭐 수학 방정식에서 딱딱하게 답이 나오듯 정답이 나오듯이 그렇게 칠해버리면 다 똑같잖아요, 그림이. 재미가 없는 거죠. 내 그림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저는 그 점을 중요시 여겨요. 아무리 못 그려도. 근데 아무리 잘 그려도 테크닉이 좋아도 그냥 이 그림은 누구 그림 똑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비슷하다 뭐 이런 거. 물론 그 배우는 사람의 어떤 화풍은 닮아갈 수는 있어요. 닮아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개성 있게 칠하는 거. 하늘을 칠하더라도 파란색을 칠해도 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하늘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하늘 칠하는 방법은 이제 물을 바르고 칠하는 게 있고 안 바르고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물 좀 바르고 칠할게요.
자, 물을 이 먹이다 보니까 바를 때 먹이 잠깐 묻어나요. 자, 지금 사진상에는 하늘 색깔이 거의 이제 밝지만 제가 요즘 진하게 한번 칠해 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파란 계열이지만 짙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그리고 물감의 회사에 따라 같은 파랑이라 하더라도 색이 다 달라서 물을 발랐다는 거는 뭐랄까 물이 번지게 한다는 거죠. 하늘이 싹 번지게.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오늘 기법을 또 알려드릴 건데 이거 엄청난 기법을 제가 또 오늘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기법이긴 한데, 자, 하늘은 구름이 없는 하늘이긴 하지만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올라갈수록 이렇게 흐리게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 뭐 언제더라?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금토일 목포에 여행 스케치를 가거든요. 혹시 그때 목포에 오실 분들은 오셔서 여행 스케치를 같이 하셔도 돼요. 영업은 영업이라기보다도 뭐 그냥 간단한 거니까 맛배기로 좀 보여주는 거죠. 맛배기로. 신루시아님. 근데 다 아는 걸 수도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늘을 칠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번짐을 주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어두운 데는 수채화에서는 물 번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그 몽글몽글한 물 번짐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리고 색깔도 단조롭지 않고 다채롭게 칠하되 통일성이 있게. 너무 현란하게 칠하면 안 돼요. 약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런 맛이 나게 채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색할 때 마치 그 물이 다 젖어 있는 종이에 칠하듯이. 근데 수채화의 관건은 물 조절입니다. 물량 조절을 잘해야 돼요. 쉽게 그리는 방법은 있어요. 그냥 스케치 딱 하고 그냥 가볍게 채색을 그냥 우리가 뭐라고 했죠? 색칠하듯이 색칠하기 하듯이 그렇게 칠하면 좀 편하게 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좀 재미가 없긴 한데 초보자가 하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근데
그림을 좀 너무 쉽게 배우면 또 안 됩니다. 왜냐면 그림을 쉽게 배우면 실력이 나중에 늘지가 않아요. 스스로가 어려움을 저는 가르칠 때 스스로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없는데 아무튼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어렵게 그냥 배워나가요. 그게 자기한테 득이 돼요. 오래가고. 사실 오늘 이 수업을 한 40분 내로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4, 50분 내로. 가볍게 그냥 싹 보여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참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콩떡님 이제 들으셨네? 보시면 딱 알지, 우리 김현정님, 콩떡님. 어떻게 뭐 대충 보면 같이 따라 안 그래도 딱 눈썰미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얇은 흐리게 칠을 칠하고 건물이 노랗잖아요. 노랗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색이 번져나가게 이렇게 칠합니다. 근데 건물이 되게 지저분하고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도 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여배의 끝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좀 더 아까 제가 재밌는 걸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칠하고 자, 그래서 색이 같은 면이라 하더라도 색이 농도가 다르게 이렇게 하고 내가 뭐를 하려고 했냐면 이거는 알려줘도 아마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말랐나? 아직 안 말랐는데? 아이고, 이거 떨어졌네. 번지네. 자, 짙은 색으로. 하늘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뿌릴 거예요. 이거 뿌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뿌리고서 이렇게 뿌리는 기법. 이게 뿌리기 기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마른 다음에 뿌리는 게 있고, 처음에 칠했을 때 막 뿌려서 이렇게 막 색이 막 엉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때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얘를 바르고, 발에서 딱 뿌려주잖아요. 그럼 이거 떨어뜨리면 이렇게 색이 이렇게 막, 이렇게 번짐이 엄청 지저분하게 번졌는데 되게 느낌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이거 해보시면 아마 마음처럼 잘 안 될 겁니다. 많이 해보지 않고는. 이 상태에서 이제 채색을 이제 또 이어갈게요. 자,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약간 짙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오는데 약간 색을 섞어서 이렇게 오렌지 계열로 색을 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색이 이렇게 같이 묻어나게 그리고 보이는 색깔 똑같이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칠해 나가시면 되죠. 자, 이제 나중에 수업을 만약 하게 되면 카톡에 이제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제가 눈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에다 이제 자기가 그린 과정을 사진 찍었다가 올려주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드릴 겁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그게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수업하는 시간이.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이 때가 많이 타서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하게 색을 칠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 안 되고 물을 좀 살짝 색을 빼서 여기서는 좀 밝아지게 이렇게 물기 좀 빼면 거친 느낌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색을 칠하는 거죠. 그리고 더 짙은 부분은 더 진하게 이렇게 색을 이렇게 칠해줘요. 그리고 가까우에 툭 칠하죠, 색을. 그리고 여기가 브라운 계열 시에나를 타서 여기를 문짝을 색을 칠하고, 다시 한번 짙은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색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림은 전체를 다 그리지 않아도 사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끝내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느낌이 또 괜찮으면 이렇게도 끝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계속 하는 시간을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더 하는 이유는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져서 채색하는 게 좀 더 하고 있어요. 끝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하는 걸 좀 더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채색이 또 재밌네요. 좀 해보니까. 근데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보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시청한다는 게 특히 작은 화면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좀 큰 화면으로 보면 같이 그리면서 하면 괜찮겠죠. 자, 이렇지. 안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칠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싹 번지죠. 이렇게 번지죠. 이렇게. 네.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 물이 너무 많으면 진하게 해도 얘가 진해지지가 않아요. 밝아져요. 항상 수채화는 마르면 밝아진다는 거 명심하고 계세요. 다시 어두운 데를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 예명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이 끝에 요 느낌을 아주 뭐라고 맛깔스럽게 터치 느낌이 잘 맛깔스럽게 나게 벽을 남기셔야 돼. 예, 나무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밝은색부터 나무, 밝은 데부터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쓱쓱 밀어버려야 돼요. 끝에는 붓터치로 이렇게, 그리고 짙은 색으로. 자, 속도가 좀 빨라졌죠?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두운 데는 어둡게 수시로 색을 이렇게 농도 조절을 하면서 밝았다가 째졌다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또 녹색을 타면 좀 녹색 기운이 또 나오죠. 그러면 여기 중간 어두운 데를 또 이렇게, 그리고 채색은 어떤 순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너무 말라버릴 때 칠한다거나 너무 물기가 많을 때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색이 막 뭉개지거나 아니면 너무 마를 때 칠하면 붓터치가 막 보이고 좀 산만해질 수가 있고 물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적당한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밝으면, 중간 어두우면, 진하면 구분해서 딱 채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 단계. 내가 채색할 부분들을 어디를 칠할 건지 제가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전부 때 굳이 채색할 필요가 있을까요? 살짝만 의견만 줘도 됩니다. 모든 걸 다 칠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남겨놔도 느낌이 또 괜찮으니까. 수성잉크 물 번지죠. 수성잉크 물 번져서 그 먹물 있잖아요. 먹물. 그 문구점 가면 다이소에도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까치호랑이 그려져 있는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되게 싸요. 이거 5,000원, 4,000원, 5,000원. 요거 까치호랑이 요거 있죠. 네. 근데 일본 거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거 쓰면 그거 약간 번져요. 여기 안 번지더라고요, 보니까. 자, 한 가지 이걸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밑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
원래 이렇게 노란색이 이제 이렇게 칠했을 때 이렇게 칠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번지게 싹 번지는 맛이 나게 이런 느낌으로 칠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한번 좀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고, 자, 여기 좀 마무리하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어두운 데를 이렇게 때가 이제 오래된 그 느낌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살짝. 이제 말랐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에 물기가 없이 해서 이렇게 살짝 칠해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기를 빼고 칠하면 이렇게 약간 건조한 맛이 나서 이렇게 이런 느낌을 이제 벽면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붓에 물기 갖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해주면 여기가 지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누들한 느낌이 이제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이제 그려봤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그림을 여백을 남겨놓고 이제 그린 건데 이제 사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본인의 사인을 잘 디자인해가지고 사인하세요. 왜냐면 마지막 사인도 그림이에요. 사인이 멋있어야 돼. 그래야 그림이 더 살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봤을 때 색깔이 각자 폰마다 다 느낌이 다르긴 할 텐데 제가 노트북에서 볼 때 화면이 좀 밝아 보이는데 사실 그림은 그렇게 밝진 않거든요. 좀 어두운데 김현정님 내일 수업 때 봬요. 박연나님 우리 그 수업하시는 박연나님 맞으시죠? 네. 네. 이렇게 혹시 또 간단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박연나님 곧 저기 다낭에 같이 가서 총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총무를 야무지게 잘 보셔서 저희가 고생을 좀 덜했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내일 보여드릴게요. 내일 한번 그려보면 수업 때 그려보면 되겠네. 저기 김현정님. 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갖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아, 그런가요? 네. 붓터치가 심하게 나는 거는 종이가 붓을 딱 댔잖아요. 칠했는데 그게 빨리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색을 칠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번져나가게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에요. 근데 칠했는데 여기 나중에 여기 번지게 해야 되는데 칠했어. 번지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 딱 칠해야 되는데 이 부분 만약에 이렇게 번져야 되는데 얘를 칠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시간 까먹고 딱 했는데 이게 안 번지고 붓터치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붓터치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붓터치를 또 내는 그 기법이 또 있어요. 겹치기 기법. 겹치기로 그 붓터치를 살리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것도 있고 우리는 수채화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겹치기, 그 붓터치가 있게 하고 번지기 하는 물에서 쫙 번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되게 훨씬 더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번지기만이 수채화는 번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붓터치가 났을 때 그 느낌도 되게, 근데 그게 너무 또 많으면 안 되고. 무지개 여우님 사인 연습하세요. 사인을 디자인을 하셔야 돼. 자, 이게 이제 다시 그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가 되니까 천천히 또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번지는 기법, 번지기 그걸 잘해야 돼. 근데 번지기 하다 보면 물을 많이 쓰게 돼. 그러면 색이 나중에 허해져요. 나는 분명히 진하게 한다고 했는데 색깔이 허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색을 밝게 칠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둡게 칠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들 수 있어요. 색을 어둡게 칠해버릇해야 겁이 없이 칠하는데 밝게만 칠하다 보면 나중에 진하게 절대로 잘 안 돼요. 무서워서 못 칠해. 그래서 망치더라도 내가 그림 한 장을 그릴 때 떡칠한다고 하잖아요. 떡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나중에 수업 때 물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하원님들 내가 직접 또 알려주니까 화실에서.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온라인 수업하면 우리 수업 받는 분들은 또 참여하면 되니까. 자,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꽤 시간이 1시간 15분이나 지났네요. 후딱 지나가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금요일이죠. 아무튼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도 조심하고 하시고요. 네, 카톡방에 올리세요. 네. 그리고 이거 나중에 그려보신 분들은 카톡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그림숲 카톡방도 올려주시고.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제가 온라인 수업하기 전까지는 한두 번 더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네.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보시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